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에 국민연금 어차피 나중에 못 받을 거 일찍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생활자금이 부족하면요, 빠르게 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당장 건강이 걱정될 경우에 일단 일찍 수령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만나서 뭐 이야기나 강의 나가게 되면요, 국민연금 어차피 못 받는다, 차라리 폐지하고 내가 직접 준비할래,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 정말 고갈되는 걸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왜 국민연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갈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국민연금 기금이요, 이제 더 이상 쌓이지 않고요. 기존에 이제 많은 자금이 현재 쌓여 있지만 이 돈이 한 2055년 정도 되면은 바닥 난다라는 전망입니다. 이 얘기는 자, 납입하는 분들보다는 현재 수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자, 연금 제도가 아예 사라진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금이 고갈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국민연금은 단순히 적립형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보험제도입니다. 자, 이 말은 자, 그 해에 낸 보험료가요, 그 해에 연금을 타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세대 간 재부배인 구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그 공무원연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공무원연금은 기금을 조성해서요, 실제 수령하는 분들에게 지급을 했었는데, 그 기금이 먼저 고갈되다 보니까 현재는 세금으로 사실 충당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요. 아마도 이제 국민연금도 사실 뭐 고갈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최대한 고갈되지 않도록 유지는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고갈된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사회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세금적인 부분에서 또 이러한 기금들을 마련할 그런 가능성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이러한 제도들은 계속적으로 운용이 돼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요, 일단은 연금액이 최대한 고갈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는 점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자, 그러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30 세대의 경우는 자, 왜 불안할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너무나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더 오래 살 거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출산율은 낮아지고, 자, 지금보다는 앞으로 낼 보험료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공적연금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답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 때도 안정적으로 평생토록 지급되는 그러한 연금 상품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사적 연금 상품들은 어떻게 보면요, 자, 내가 돈이 떨어지게 되면요, 거기까지만 연금을 지급하고 수령이 중단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 근데 국민연금은 일단 종신토록 지급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계속적으로 반영해서 지급하는 현재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생활을 하다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지급되고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에는 또 남아있는 유족에게 또 유족연금을 내는 이러한 유족연금 제도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단순히 뭐 노후자산이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자,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정망이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판매되는 이러한 사적연금보다는 사실상 공적연금의 제도 자체가 훨씬 더 튼튼하고 우리의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점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자,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떠받치고 있는 불만들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게 되면요, 그때는 내가 그때 잘 유지했던 게 다행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노후 문제이지만요, 사실 자, 노후가 사람들이 막 빈곤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제도인 공적연금 제도 자체는 기금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폐지를 해서 내가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대신 운용하겠다라는 생각들은 다소 조금 위험한 생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자, 국민연금이 지금 이대로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비용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안 좋은 그런 구조로 계속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험료율을 계속적으로 조정한다든지
가지 수급 개시 시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기대 여명들을 반영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다든 등 이렇게 계속적인 제도를 보완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은 반드시 병행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요, 노후 준비는 결국에는요 자기 책임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노후를 내 대신 준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법정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간 지나고 나면 아마 더 큰 불평등과 그다음에 불안만 낳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자, 국민연금 기금은 시간이 지났을 때 고갈될 가능성들은 있지만 연금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제도들을 더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사실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단순히 저축하는 그러한 수단보다는요, 일정 부분 소득도 보장하면서 사회 안정망 그런 역할들 수행하고요. 그리고 위험을 보장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국가가 운영하는 유일한 평생 자산 시스템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뉴스 기사 보시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그리고 국민연금 어차피 나중에 못 받을 거 일찍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아니면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몇 년이라도 일찍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좀 작용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말 조기 수령이 무조건 유리한 걸까? 아니면 반대로 연기해서 늦게 받는 게 유리할까? 사실 이러한 기준점들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씩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기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받는 연령보다는요, 최소 5년 동안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금 지급 체계를 의미를 하는데요.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수령했었을 때, 내가 65세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65세까지 생활하는 생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사실 정상 수령하는 게 가장 적합하기는 합니다만, 근데 내가 국민연금은 만 65세에 받아야 되는데 현재 퇴직한 나이는 60세다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뭐가 생기냐면요, 소득 공백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소득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이 수령한다, 더 적게 수령한다, 이런 수치적인 계산보다는요, 현실에 맞춰서 내가 생활자금이 부족하면요, 당연히 생활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수령한다, 적게 수령한다, 이런 것들 가지고 계산하지는 마시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기연금의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당장 소득이 없거나 건강이 걱정될 경우에 일단 일찍 수령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기연금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소득 월의 A가 아마 현재 작년 기준으로 298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이 얘기는 기준소득 월의 값보다 더 낮은 소득이 발생됐었을 때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기준소득 월의 A 값보다 더 큰 소득이 현재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내가 조기연금을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점 참고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일찍 연금액이 생기게 되면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줘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수령할 때마다 1년 기준으로 6%씩 감액된다. 그리고 5년 동안 앞당겨 받으면 30% 정도 감액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수록 총 수령액은요, 정상적으로 수령했었을 보다 좀 사실상 적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언제 사망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당장 생활자금이 부족하다, 이때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것 다 떠나서 일단은 조기 무령연금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충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늦게 받는 걸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원래 받는 시점보다 최대 5년 동안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늦게 받는 만큼의 특정 부분 혜택이 있는 건데, 혜택이라고 하면 증액해서 연금액이 늘어난다라는 점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연금 시점 63세인데 내가 68세까지 만약에 연기를 하면요, 그 사이에 매년 연금액은 연간 7.2%
밀듯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나분들 통해서 보시면 한 연금액이 한 250만 원 혹은 300만 원까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연금액을 많이 늘린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기연금을 잘 활용하게 되면요, 평생 받는 연금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장기 오래 생존했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는요, 사실 국민연금은 현재 감액 지급되는 그러한 또 제도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감액되느니 차라리 연금을 연기해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장 국민연금을 감액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정 기간 연기연금을 선택해서 미래에 수령하는 연금액을 늘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로 연금액을 좀 밀어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금 받는 데는 약간의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점. 그리고 65세 이상의 소득이 많지 않다라면 굳이 연금을 연기해서 이렇게 나중에 많은 금액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수령하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떠한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 조기연금, 그 다음에 정상수령, 연기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정답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조기연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내가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이때는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소득활동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감액되는 그러한 분들께서는 일정 부분 연기연금을 선택해서 연금액을 조금 미뤘다가 나중에 증액된 연금액을 수령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요. 자, 국민연금만으로는 이제 노후 소득이 부족하지 않는가? 차라리 개인연금이나 다른 자산을 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자, 국민연금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질문들도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일단 답변을 전달해 드리면요. 자, 우선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부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공적연금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는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 기초 생활 자체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실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풍족한 노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025년 기준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요, 약 60만 원 정도 수준. 그리고 최대 수령자도 일단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때는 230만 원이지만 연기연금 이런 거 신청하면 그 이상의 연금액도 지급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생활비가 월 한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새는 3층 연금 제도라고 해서요, 국민연금을 1층으로 두고 최소 기본 생활비를 공적연금, 국민연금에서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2층 연금이라고 해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IRP 계좌나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연금으로 전환해서 일정 부분 연금 소득을 확보하는 2층 연금도 일단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일정 부분 납입하는 과정 중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과세 이연 효과, 인출했을 때는 또 세금을 적게 떼는 이러한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을 조금 더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3층 연금 체계를 먼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요, 기초연금 수령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들 주시는데, 자, 일단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도 같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초연금의 경우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는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사실상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국민연금의 수급 조건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일단 나이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적, 그리고 국내 거주, 이것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에 한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소득 인정액이라고 해서요,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소득, 금융자산, 그리고 부동산 자산들을 모두 다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이하 소득 구간이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부부 가구의 경우도 364만원 정도 이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기준은 사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는 관계는 없는데, 국민연금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액이 높게 되면 반대로 소득 인정액 자체도 높아지게 되고, 그 기준을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는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도적인 기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했었을 경우에 한해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은 좀 어려운 이러한 현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다 라고 하면 기초연금은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많이 받게 되면 결국에는 소득 인정이 늘어나니까 기초연금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아니면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참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3층 연금 제도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만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그 이하 소득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기초연금을 가지고도 추가적으로 우리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 있음을 잘 기억하시면서 잘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직접 다 신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 65세가 됐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알아서 내 소득을 산정해가지고 소득 인정액 평가에서 스스로 지급해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 나이가 되면 다 찾아서 주민센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역 관할 그러한 공단에 가서요, 반드시 신청해야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 일단 많은 내용들, 영상들 많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사실 유튜브 영상의 유일한 단점은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많은 내용들 정리하는데 좀 상당 부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절세계좌 활용하는 방법들, 운용 전략,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현재 2권의 책을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김봉곤의 월 300만 원 평생연금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책을 한번 살펴보시거나, 자, 두 번째로는 만 55세 전 연금을 키워라. 이 책에는 실질적으로 연금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사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들을 적절히 잘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둥둥 떠다녔던 여러 가지 연금 지식과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책과 관련된 구매 관련돼서는 댓글창에다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는 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된 은퇴를 도대체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것 같아서요, 저희 회사와 그 다음에 특별히 떠먹여주는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연금 점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연금 이대로 괜찮을지 혹시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신청 링크 남겨드렸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비용 없이 일단 진행되고 있고 선착순 50분에게만 현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금과 관련된 절세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정보들 제 유튜브 채널 김봉곤의 연금 수업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연금과 관련된 준비들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많은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